5장 솔로우 성장 모형입니다. 4장까지 우리가 생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5장부터는 이제 조금 더 어, 조금 더 풍성한 성장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이론적으로 또 정합성도 높고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비교적 이제 중요한 성장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생께서 이제 저한테 그 새로운 그 캡처 동영상 캡처 화면을 캡처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그 사실 왜 그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으로 바꿀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학생회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제가 동영상을 만들 때 이제 10분 단위로 동영상이 자꾸 끊겨서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요. 비교적 좀 한 30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어떨까 해서 제가 학생회 쪽에 이제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동영상에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학생분이 이제 저한테 친절히 이메일을 보내주셔서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슬라이드 위에 이제 라이팅을 하거나 뭔가 쓰거나 이제 이런 게 조금 불편해서 제가 좀 해결책을 찾아보고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 그 학생이 알려준 그 게임바라고 하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써서 10분 단위로 끊기지 않고 제 생각에는 25분 정도 동영상을 3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분 단위로 자꾸 끊기는 것이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저도 강의할 때 한참 하고 있으면 중간에 끊어야 돼서 조금 저도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서 제가 뭐 필요한 장비가 또 있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게임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그 형평성 문제를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텔콤 이그잼의 형태를 이제 온라인 테스팅을 하게 되면 텔콤 이그잼이 될 텐데 이제 몇몇 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함께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일단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 조금 더 생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뾰족하게 뭐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하튼 시험은 이제 오픈북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이제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아는 친구와 2명, 3명이서 함께 고민을 해서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뭐 결과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시험 문제를 제가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더 고민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시고요. 만약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조만간 가급적 빨리 바뀐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솔로우 성장 모형이고요. 솔로우는 MIT의 교수 이름입니다. 라버트 솔로우의 라스트 네임을 따서 우리가 솔로우라고 부르고요. 그 4장의 생산 모형에서는 우리가 1인당 GDP의 차이가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간의 이제 자본 스탁의 차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산성 차이였었어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많으면 GDP가 늘어날 것이고 1인당 GDP가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다면 생산함수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 1인당 GDP가 높아질 것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뭐 데이터도 보고 간단하게 생산함수를 통해서 생산 모형을 살펴봤는데
생산 모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나라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주어져 있다고 이제 사실 우리가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제 관심은 어떤 나라는 1인당 자본 스탁이 굉장히 많고 어떤 나라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적은 나라가 있는데 왜 그러면 왜 어떤 나라는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었고 왜 어떤 나라는 1인당 자본 스탁을 그렇게 많이 축적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생산성 차이는 그럼 왜 비롯되는가? 왜 어떤 나라는 생산성 A라고 우리가 썼는데요. A가 높고 왜 어떤 나라는 A가 낮은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찾아보고 다음 이어지는 6장의 아이디어 모형에서는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가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가?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그다음에 이제 6장에서 보게 될 내용은 두 나라 사이의 생산성 차이, A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그래서 5장에서는 나라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왜 발생할까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뭐 이거에 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우 그로스 마드를 우리가 5장에서 보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은 말 그대로 이제 모형이고요. 여기에서 모형을 이제 설정을 하겠습니다. 모형을 이제 셋업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제 모형 경제는 매우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철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철을 이용해서 이제 철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이제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제가 그냥 이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마이닝 경제. 저와 저희 아이가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한동안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마이닝 경제 그런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마이닝 경제. 그래서 철을 캐내는 광산과 제철소로 이루어진 경제고요. 이제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광산과 제철소를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괜찮지만 뭐 편의상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꿈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모두 이제 광산에서 철을 캐내거나 제철소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요. 그 임금은 철근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생산하는 데 참여해서 임금으로 이제 철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이닝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철근을 이제 씹어 먹을 수도 있고, 용광로에 녹여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 경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런 가정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화, 뭐 혹은 두 개의 재화,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의 대가로 받은 철근을 모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일부를 저축을 해서 투자를 통해 광산의 철로를 뭐 증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철소를 뭐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철을 받고 그 철을 소비할 수도 있고 혹은 저축을 했다가 투자를 통해서 생산 활동에 이용이 되는 자본을 증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철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철을 생산을 하면 소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다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마인랜드의 모든 국민들은 이제 복제 인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뭐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요. 마인랜드의 모든 국민들의 숫자는 혹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정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한다. 노동자의 숫자와 인구 숫자가 동일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죠.